안녕하세요. 자, 83페이지 롱 버전, 그러니까 어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법 설명이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핵심 포인트는 A와 B고요. 공교롭게도 다 과거분사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A번 같은 경우에 was based냐, based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 was based가 안 되는 이유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하나의 문장에서는 동사의 개수는 있잖아요. 동사의 개수에서 하나 뺀 게 필요한 접속사의 수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I think that he is a liar. 자, 나는 그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해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이라 한다면, 자, 여러분들 동사가 몇 개예요? 자, 이때 동사는요. 자, 시제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 있잖아. 자, 현재형일 때는 3인칭 단수일 때 현재 시제가 되면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이잖아.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과거형일 때 그 시제에 맞게끔 변화하는 거. 예를 들면 think 같은 경우는 thought 하는 식으로 바뀌잖아. 자, 이렇게 현재, 과거 시제에서 끝에 어떤 형태나 동사의 형태가 변하는 거. 이거를 동사라고 합니다. 자, 이때 그러면 동사가 아닌 게 있죠. 바로 얘네들 어려운 말로 준동사라고 해. 준동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야. 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야. 자, 얘네들은 동사 취급을 안 해줘. 뭐 예를 들어 볼까? 자, he wanting to wants to see 불핑. 자, he wanting to want to see 불핑. 자, 그는 블랙핑크를 만나고 싶어 해 했을 때 딱 봤을 때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중에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실력 의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영어로 배우고 있잖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이 자리에 안 들어가잖아. 내가 주로 봤던 거는 wants 같은 거지. 그지? wanting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죠. to want 부정사잖아.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는 동사 자리에 나타날 수 없지. 예를 들어서 wanting이 앞에 비동사를 갖고 오거나 to want도 마찬가지 앞에 비동사를 갖고 오면 쓰일 수는 있지. 하지만 지금처럼 앞에 아무것도 없이 wanting to want 즉 동명사나 to 부정사가 동사 자리에 단독으로 나올 수는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동사들은 동사로 쓰일 수 없다. 주어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 자리에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wants. 자, 그래서 wants가 이 문장에서 유일한 동사인 거고요. wanting to want는 동사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서 좀 전에 동사처럼 그 시제의 영향을 받아서 격변할 수 있는 거 몇 개밖에 없어요. think와 is 두 개밖에 없죠. 그럼 동사는 몇 개? 두 개네요. 그러면 접속사는 몇 개?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대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was를 썼을 때 문제점은 뭐예요? 자, 동사, 즉 아까 얘기했죠? 비동사나 일반 동사처럼 일반 동사의 어떤 그 격변화, 시제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 그게 진짜 동사라고 했잖아. 그렇게 본다면 여기 나온 is, 그쵸?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is, 그잖아. 얘가 동사하고. 그 다음에 이때 was잖아. 이때는 뭐야? 동사가 앞에 있는 시제가 지금 과거임을 나타내는 또 격변을 했으니까 이것도 동사인 거 아니야. 그럼 동사가 몇 개야? 두 개네? 그러면 필요한 접속사는 몇 개?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접속사에 해당되는 게 보여요?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얘를 선택하면 접속사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안 보이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based다라는 거죠.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이 A번 형태가 부쩍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옵니다. 즉, 자, 시제를 받는 진짜 동사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정동사라고 해요.
얘네들하고 좀 전에 했던 준동사하고 자,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유형이 되겠어. 가장 요즘에 많이 나온 출제 어떤 유형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동사. 우리가 흔히 하는 동사는 즉 주어도에 나오는 수로 동사를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반드시 시제에 의해서 변화하는 걸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하고 준동사처럼 자,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로 취급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동사 빼기 1은 접속사의 수라는 어떤 규칙을 이용해서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준동사가 써도 되는 자리인지를 골라야 되는 거죠. 네, 다시 지우개 얘기할게요. 자, 만약에 지금 답을 여기다 놓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하나란 얘기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여기선 요게 아니라 요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based.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명사 뒤에 과거 분사가 오면 based처럼 이 명사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뭐 당한 A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뭐 되어진 A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haring a set of services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유하는데 근거되어진 경제 체제 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와 좀 비교해 보실 게 바로 밑에 나옵니다. appropriate case stories 다음에 casting이 나오잖아요. casting. 자, cast 하면 현재, 과거, 과거분사 같죠. 자, 이때 casting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분사를 쓰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요거를 A라 놓을게요. 자, 명사가 있을 때 ing 현재 분사인 거야. 현재 분사가 오면 어떤 뜻이냐?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형용사처럼 작용하는 건데 얘네들은 뭐뭐 하고 있는 명사, 뭐뭐 하게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what 이하와 그 다음 how it works 공유경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조명해 주고 있는 또는 조명하게 하는 적절한 사례 일화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분사, 현재분사 앞에 명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자, 요거 지금 바로 메모해 두시고 해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아까 했던 것처럼 정동사와 준동사 자리 구분하는 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자, 여기서 일단 끊고 네, 벌써 8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좀 시간이 압박이 오네요. 자, 길게 설명하면 안 될 텐데 자, 그럼 B번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많이들 아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임드냐 네이밍이냐 즉 유형 보면 야 과거분사 쓸 거니 아니면 현재분사 쓸 거니 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다. 현재분사는 능동의 의미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를 풀 때 이 과거분사, 현재분사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맥락이나 유형이 있을 텐데 특히 오늘은 분사 구문 안에서 과거분사를 쓸 거냐 현재분사를 쓸 거냐 이야기거든요. 자, 길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핵심적으로만 이야기하고요. 혹시 분사 구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은 학생들은 추가로 링크를 드릴 테니까 거기 링크 들어가서 분사 구문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핵심만 얘기할게요. 자, 분사 구문에서 이렇게 named 과거 분사냐, naming 현재 분사냐 라고 물어본 유형에서는 요 앞에 있는 요 자리 일부러 선생님이 빈칸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얘기 뭐냐면 요렇게 쉼표 뒤에 나오는 요 네모칸 즉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얘기하죠. 이 주절에 표시되어 있는 the economy model 같은 주어 즉 이걸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할게요. 해석상의 주어라고 볼게요. 즉 현재 세계 경제의 어떤 풍경을 바꾸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경제 모델, 즉 일본에서 얘기했던 일본 문장에서 얘기했던 공유 경제인데, 자 이것이 바로 네임드와 네이밍이라는 거에 주어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똑같은 주어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그 경제 모형, 즉 공유 경제를 갖다 놓고 풀어야 돼. 네.
자, 좀 복잡한 거 다 지워버렸는데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요런 형식, 즉 문장의 앞에 문두에 이렇게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물어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자리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그 비어 있는 자리는 즉 의미상의 주어 자리인데, 이 의미상의 주어 자리는 바로 주절, 즉 콤마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의 주어인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시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공유경제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경제 모형, 즉 공유경제니까. 자, 그러면 name 하면, 자, 여기 보시면 name A S B 하는 형식으로 A를 B로 지명하다, 부르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공유 경제가 뭐 3개를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 중에 하나라고 부른 거예요? 아니면 타임즈에 의해서, by Time Magazine, 타임 경제지에 의해서 세상을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named, 지명된 거예요. 지명당한 건가요? 지명하는 건가요? 자, 어떤 게 맞을까요? 공유경제가 지명한 거예요. 공유경제를 10가지 아이디 중에 하나라고 지명해서 공유경제 입장에서는 지명당한 건지. 자, 만약에 지명하는 거면 능동이니까 네이밍이 되겠고, 거꾸로 지명당하는 거면 네임드가 되겠죠. 어떻게 맞나요? 그렇죠. 공유경제를 타임 매거진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 중에 하나라고 지명한 거고, 공유경제 입장에선 지명당한 거니까 네임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즉 이 의미상의 주어가 하는 거면 ing가 맞고요. 주어를 뭐뭐하다, 즉 주어 입장에서 뭐뭐를 당하다 할 경우에는 과거분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name A as B 또는 as가 빠지기도 합니다만, A를 B라고 지명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name은 A라는 목적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네. 근데 지금 A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자, 동사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수동으로 표시해야 돼요. 수동. 즉 과거 분사로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뭐예요? 자, BTS. 자, 이 러브인데요. 좀 철자가 급하게 써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이때 러브의 형태를 결정하시오 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 BTS가 by the world, 세상에 의해서 사랑받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만약에 러브는 타동사인데 뒤에 여기 나와 있는 목조가 있었는데 지금 없잖아. 그지? BTS가 네모를 사랑하다. 목조가 있으면 그렇게 능동으로 쓴 게 맞는데 지금 여기 자리가 비어 있잖아. 없잖아. 그지? 이렇게 목조 자리가 비어 있다는 얘기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 즉 BTS 쪽으로 화살표가 가야 되는 거죠. 즉 BTS 입장에서는 러브란 동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사랑받는다. 그래서 BTS is loved by the world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야? 수동이니까 뭐뭐에 의해서라는 행위자가 나타나는 by 전치사가 쓰이는 거 알겠죠? 여기 봐봐요. 여기도 by time magazine 해가지고 누구누구에 의해서 행위 주체를 나타내는 by가 나오잖아. 아, 이거는 과거분사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그래서 named가 답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했던 것처럼 name은 뭐뭐을 지명하다 뜻인데 목적어 안 보여? 즉 타동사도인데 목적어 없어? 그건 수동이라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named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좀 뒤에서 또 따로 설명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맛보기를 할게요. 자, 여기 보면 5번째 보세요.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결정하라는 문제인데 이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콤마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의 주절의 주어를 이 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래 놓고서
책이 쓰는 거냐, 책을 쓰는 거냐 결정하시면 되겠죠. 책이 뭔가를 쓴다면 그건 능동이고, 책을 쓴다면 책 입장에서 뭐야? 쓰여짐을 당하는 거니까 과거분사를 써야 되는 거야. 자, 어떻습니까? 자, 화살표 방향만 생각한다면 요게 맞겠죠. 즉 과거분사의 가능성이 높죠. 특히 write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뭡니까? 일반적으로 뭐뭐을 쓰다는 뜻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근데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in English는 목적어 아니죠. 이거는 전치사 구. 저 목적어가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는 상황이잖아. 없다라는 거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지금 없어. 그러면 반드시 수동. 수동은 과거분사 표시되니까 written 이렇게 되는 거죠. 뭡니까? 영어로 이 책은 쓰여져 있어서 This book is fit for beginners. 자, 초심자들에게 적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B번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